세계 최강국 미국. 그런데 미국인은 지금 이 순간 한국인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입국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 왼쪽 심사대엔 끝없이 늘어선 미국인 줄. 2시간째 꼼짝없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전자게이트로 향한 한국인은 여권 스캔 3초 만에 게이트가 열립니다. 레딧에 올라온 미국인의 절규가 화제가 됐습니다. 내 인생에서 파란 여권이 이렇게 부러웠던 적이 없다. 2025년 헨리 여권 지수 발표. 한국 2위,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90개. 그리고 미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10위권 밖 12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랐을까요? 이야기는 1989년 한국인에게 여권이 처음 자유로워진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1989년 1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여권 발급을 전면 개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국 여권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고작 34개국, 동남아와 서유럽 일부만이 전부였습니다. 미국, 일본,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대면 인터뷰를 거쳐 비자를 발급받아야 했고 서류 한 장 빠뜨리면 즉각 거절당했습니다. 당시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허가받은 자유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그 닫힌 문이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9년 후 2008년 11월 17일 대한민국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VWP에 가입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행이 편해진 것을 넘어선 사건이었습니다. 미국 VWP 가입 조건은 까다롭기로 악명 높습니다. 비자 거부율 3% 미만 유지, 전자여권 전면 도입, 인터폴과의 범죄자 정보 실시간 공유. 미국 국토안보부가 요구한 이 모든 기준을 한국은 완벽히 통과했습니다. 당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VWP 가입은 양국 동맹의 새로운 장이다. 이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안보적으로 미국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파트너임을 국제사회에 공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992년 수교 이후 32년 만에 중국이 한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전격 허용했습니다. 최대 30일간 별도의 비자 없이 중국 전역을 누빌 수 있게 된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이 5나라는 전 세계 외교와 안보를 좌우하는 절대 권력입니다. 그런데 한국 여권은 이 5나라 모두를 무비자로 통과합니다. 미국인조차 중국과 러시아에 가려면 복잡한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하고 중국인은 미국과 유럽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를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양쪽 진영 모두에서 환영받습니다. 1989년에 한국 여권이 특정 구역만 입장 가능한 일반 입장권이었다면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어트랙션을 줄 서지 않고 타는 VIP 프리패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올라가는 동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여권 파워는 역주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미국 여권은 세계 1위였습니다. 전 세계 174개국을 비자 없이 드나들 수 있었죠. 그런데 2025년 미국은 12위로 추락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10위권 바뀝니다. 11년 만에 무엇이 무너진 걸까요? 2025년 4월 브라질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인도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면제해주던 무비자 입국을 전격 폐지한 겁니다. 브라질 외교부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미국이 브라질 국민에게 비자를 까다롭게 요구하니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상호주의의 칼날이 미국을 향한 겁니다. 유럽연합도 움직였습니다. 2026년부터 미국인은 유럽 입국 전 ETIS라는 전자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도 내야 하죠. 과거엔 여권만 들고 가면 됐는데 이제는 사전 승인이 필수가 됐습니다. 헨리 개방성 지수. 이 지표는 각국이 얼마나 외국인에게 문을 열어주는지 측정합니다. 미국은 84위입니다. 전 세계 200개국 중 하위권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애니 포르츠하이머 연구원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미국은 홀로 설 수 있다는 고립주의 서사를 정치권이 확산시켰다. 그 결과 타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급증했고 이는 미국 시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는 부메랑이 됐다. 자기 집 파티에는 초대장 없이 못 들어오게 하면서 남의 집엔 초대장 없이 가려던 집주인, 결국 모든 집으로부터 너도 초대장 받아와 라는 통보를 받은 셈입니다. 미국 여행산업협회는 경고했습니다. 이대로라면 향후 5년간 관광 손실액이 125억 달러, 약 17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외교적 오만의 대가는 결국 자국 경제가 치르게 됩니다. 미국이 외교적 오만으로 추락했다면
또 다른 초강대국 중국은 다른 이유로 여권 파워의 벽에 부딪혀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달 뒷면에 탐사선을 보내고 1대1로로 전 세계 인프라를 사들이는 나라, 바로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 여권 순위는 60위입니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는 81개국 남짓, 한국의 절반도 안 됩니다. GDP는 세계 2위인데 여권 파워는 60위. 이 괴리의 첫 신호는 정작 중국인 자신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미국 남부 국경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밀입국자가 전년 대비 10배 급증한 겁니다. 그들은 이걸 조우셴, 즉 선을 걷는다고 불렀습니다. 합법적인 루트가 막혀 있으니 위험을 무릅쓰고 국경을 넘는 겁니다. AP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중국인 밀입국 현상은 중국 여권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서방 국가들은 중국인 방문객을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분류한다. 14억 인구. 이 압도적인 숫자가 역설적으로 중국 여권의 발목을 잡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생각합니다. 국경 문턱을 낮추는 순간 통제 불가능한 인파가 밀려들 것이다. 경제학 용어로 푸시 요인, 푸시 팩터이라고 합니다. 자국 내 취업난과 소득 불균형이 심한 국가의 국민은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나라로 이주하려는 강한 동기를 지닌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 벽을 뚫기 위해 최근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럽 20개국, 한국 등의 일방적 무비자를 남발했습니다. 우리 문은 열었으니 당신도 열어달라는 신호죠. 하지만 상대국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중국이 자국 국경을 일방적으로 열어줘도 미국과 서유럽은 여전히 중국인에게 까다로운 비자 심사를 요구합니다. 지갑에 현금은 가득한데 과거 연체 기록과 불분명한 신원 때문에 호텔 예약이 거부되고 매번 까다로운 재산 증명을 요구받는 손님. 중국 여권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 인프라에 수조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은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미국은 오만으로, 중국은 불신으로 여권 파워의 벽에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두 나라를 뛰어넘은 걸까요? 여기 한국만이 가진 치트키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는 특별한 5개 국가가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이른바 P5입니다. 이들은 국제 질서의 최정점에 있는 국가들이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이 5나라 모두를 무비자로 드나듭니다. 미국인조차 중국과 러시아에 가려면 복잡한 비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중국인은 미국과 영국 입국 시 까다로운 영사 인터뷰를 받아야 하죠. 러시아인은 서방 국가 대부분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다릅니다. 미국은 ESTA 전자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영국은 그냥 여권만 들고 가면 6개월 체류 가능합니다. 프랑스를 포함한 송겐 지역은 180일 중 90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죠. 러시아는 2014년부터 무비자 협정을 맺었고 중국은 2024년 11월부터 한국인에게 최대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몇이나 될까요? 극소수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정도만이 이 완벽한 프리패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결은 3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양쪽 진영 모두에서 신뢰받는 중견국입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중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입니다. 러시아와도 실용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념보다 실익을 우선시하는 외교가 빚어낸 결과입니다. 둘째, 한국인은 돈을 쓸어오는 손님입니다. 불법 체류 우려가 극히 낮고 1인당 GDP가 높아 상대국 입장에서는 관광 수입과 투자 유치의 보증수표나 다름없습니다. 셋째, 한국은 안보 위협이 아닙니다. 테러리스트 명단에 한국인은 거의 없고 대규모 난민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도 제로에 가깝습니다. 상대국 입장에서 가장 안전한 방문객인 셈이죠. 헨리 여권 파워 지수 HPP를 보면 더 명확합니다. 이 지수는 무비자로 접근 가능한 국가들의 GDP 합산 비중을 측정합니다. 한국은 98.13%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98%의 무비자로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세계 1위 수치입니다. KOTAA 보고서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여권 파워는 기회비용 절감의 핵심 인프라다.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시간은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다. 한국 기업은 전 세계 어디서든 즉각 출국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 이것이 한국 수출 경쟁력의 숨은 동력이다. 모든 진영과 친하게 지내며 양쪽 파티에 모두 초대받는 사교계의 인싸. 한국 여권은 이념의 장벽을 허무는 만능 열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압도적인 파워에는 어두운 이면도 있습니다. 한국 여권이 전 세계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된 이유,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다크웹.
인터넷 깊숙한 곳에 숨겨진 불법 거래 시장입니다. 마약, 무기, 그리고 여권이 거래되는 곳이죠. 그곳에서 한국 여권은 최고가 상품입니다. 위조된 한국 여권 한 장의 가격, 최저 20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거래됩니다. 이 가격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 범죄 조직이 2천만 원을 주고라도 사고 싶어하는 최고의 은폐 자산입니다. 전 세계 공항에서 한국인은 의심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암시장에서 한국 여권은 전 세계 어디든 통하는 마스터키입니다. 짝퉁 가방은 금방 들키지만 한국 여권은 그 자체가 글로벌 신용장이기 때문에 초고가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특히 아시아계 외모를 가진 범죄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유사한 외모에 신뢰도 높은 국적을 더하면 서방 국경을 무사히 통과할 확률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2023년 한 해 인터폴 SLTD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 출입국 관리소에서 36억 회 이상 조회되었습니다. 그 결과 23만 건 이상의 위조 여권이 적발되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남색 차세대 전자여권. 이 여권의 개인정보면은 종이가 아닙니다.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입니다. 여러 겹의 특수 플라스틱 층을 고온 고압으로 융합시킨 구조입니다. 특정 층을 분리하려 하면 전체가 파괴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조작이 원천 차단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정보 기록 방식입니다. 기존의 잉크 인쇄가 아닙니다. 레이저로 플라스틱 내부 깊숙이 태워 각인하는 방식입니다. 화학약품을 이용한 위조 시도는 완전히 무력화됩니다. 여권 번호는 모든 페이지에 레이저로 미세하게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은 입구와 출구의 크기가 다른 원추형입니다. 일반적인 드릴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한국조폐공사의 독보적 기술력입니다. 보안면에는 빛의 반사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변하는 TDO 광학 보안 요소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권을 살짝 기울이기만 해도 숨겨진 문양이나 사진이 교차로 나타나 육안으로 위조 여부를 즉각 판별할 수 있습니다. 한국조폐공사는 2025년 10월 전자여권 운영체제에 대해 국제공통평가 기준 최고 보안 등급인 EAL4 플러스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공식 인정받은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국제 공조 시스템입니다.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인터폴 SLTD 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등재됩니다. 전 세계 어느 공항에 스캐너를 통과하는 순간 즉각 경고음이 울리며 인터폴에 통보되는 철통 같은 공조 체계입니다. 테러리스트가 국제 마약 카르텔이 밀입국 조직이 한국 여권을 탈취해 사진을 교체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전 세계 공항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더 놀라운 변화가 옵니다. 실물 여권 없이 얼굴만으로 국경을 넘는 디지털 여행 증명서 DTC 시대입니다. 한국은 이미 인천공항 스마트 패스를 통해 생체 정보 기반 출입국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상용화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여권 보안 칩과 운영체제 기술을 100% 국산화했으며 국제 민간 항공기구 ICAO의 표준 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실물 신용카드를 들고 다니던 시대에서 애플페이나 삼성페이로 바뀐 것처럼 여권도 주머니에서 꺼낼 필요 없이 나라는 존재 자체가 보안 인증서가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 여권 시장의 룰세터가 되고 있습니다. 1989년 34개국, 2025년 190개국.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로부터 얻은 신뢰의 총량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유익한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